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뚜렷한 특징을 알았더라면 저는 웨스트 코스트를 선택했을 거예요. 저희 둘도 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쵸, 그쵸. 신세계 여러분, 아직 사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씨의 썸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어플라이의 유현실님께서 참석하여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해외 취업 시리즈 2편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 준비하실 때의 필수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4가지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하고 해외 취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 준비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해외 취업 쳐서 이제 준비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제 인턴십이라든지 채용 에이전시 같은 데서 내신 포지션을 보고 바로 이제 이력서를 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타겟해야 할 국가, 업계, 그리고 포지션에 대해서 클리어한 방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는 해외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뭐 미국도 상관없고 유럽도 상관없고 아시아도 좋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 확률이 높은 게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 클리어한 타겟을 갖고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택시를 타고 어디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루트는 중간에 바꿀 수 있지만 맞아요. 내가 가는 목적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데나 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고 그 도시로 치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도시가 있는데 일단 타겟 국가나 도시를 선택할 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도시를 가야 할지, 국가를 가야 할지 어떤 기준을 잡고 정해야 할까요? 우선 크게 생각했을 때 이제 3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중시하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싱글 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나 도시는 그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나 도시와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그 work and life balance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신 이제 싱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나 나이트 라이프나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일할 수 있는 어퍼튜니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그 제가 유학을 뉴욕으로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할 때 별로 한국은 워낙 또 작은 나라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도시가 우리나라에도 도시가 여러 개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은 정말 이스트 코스트 쪽은 그쵸. 정말 바쁜 도시 생활 이런 느낌이고 웨스트 코스트 쪽은 조금 레이드백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자연도 많고 왼쪽 그 서쪽에 왼쪽이래 서쪽에 자연도 많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뚜렷한 특징을 알았더라면 저는 웨스트 코스트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일단은 정착한 도시가 뉴욕이니까 거기서 계속 뿌리가 생기고 인맥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이동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런 옵션 같은 거를 한번 보기 되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노매드리스트예요. 그 노매드리스트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내가 중시하는 요소, 뭐 나는 뭐 kids friendly한 데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나이트 라이프가 있는 데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바쁜 삶의 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보시면은 어떤 도시들이 나한테 맞는지 그 옵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해봐야 그쵸? 되겠어요. 저도 해봤어요.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막 파리 이런 데 나왔는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노매드 리스트라는 웹사이트 여러분 설명란에다가 또 넣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어느 도시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음. 그리고 또 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인제 중시해야 될 게 바로 많은 분들이 쪼끔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음. 한국어 가능자 포지션에 대한 수요를 한번 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음. 뭐 많은 분들이 "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 한국어를 쓰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음. 저는 뭐 영어도 잘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넣었냐면은 굉장히 음. 세이프티 넷으로 중요하거든요. 정말 약간 보험 그 같은. 그쵸, 그쵸. 인제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왔거나 그랬을 음. 때 물론 그 로컬들하고 계급장 떼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음. 정말 그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세이프티 넷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저도 약간 미국 오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미국에 완전 동화돼 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살 거야.' 뭐 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쓰고 한국 문화를 알고 에이시안 문화를 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큰 셀링 포인트죠. 굉장히 큰 셀링 포인트여서 그거 그냥 포기하지 않으셔도 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나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에요. 음. 기본적인 물가는 어떤지, 세금은 몇 퍼센트나 내는지, 그리고 뭐 집값은 얼마나 하는지 고런 기본적인 큰 돈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아셔야지 내가 이 음. 포지션에 지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돈을 받으면 어떤 삶의 질을 누리겠구나라는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음. 만약에 물가가 비싼 곳으로 가면은 샐러리도 그만큼 높아진다. 음. 그래서 물가가 높은 데로 가더라도 좀 괜찮다. 어차피 샐러리가 높아질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yes and no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고 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뉴욕에서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음. 정말로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커리어를 맞아요. 시작하는 그 프레시 그레이주에이트 로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포지션이 보통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글라스도어나 페이스케일닷컴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조사를 해 보시면은 쪼끔 더 음.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실님 말씀은 이제 물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그 포지션의 마켓 레이트, 음. 샐러리 마켓 레이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음. 그리고 그 나라, 그 도시의 물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나.' 그쵸. 라는 거를 좀 따져 봐야 되겠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 연신님께서 이제 취업하기 좋은 나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도 포스트를 써 놓은 게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네. 바로 해외 취업하기 좋은 나라 고르는 방법이라는 포스트가 있는데요. 그 포스트 아래에다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포스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제 제가 여기서 언급해 드리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설명란 가셔서 참고하시고요. 어. 두 번째로는 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비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쵸. 그쵸? 그쵸. 비자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인제 비자에 대해서는 내가 인제 모든 것을 다 여기 준비를 끝내 놓고 음.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음. 내가 지금 타겟해야 된 비자 옵션은 어느 건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음. 해외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봤을 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음. 번째는 20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예요. 근데 이 음. 비자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도 있고 인제 나라마다 쪼끔 다르니까 여기에서 우선 제외를 해 둘게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포스트 스터디 비자인데요. 음. 이 비자를 가지고 인제 보통 많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서 인제 유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음. 현지에서 직업을 찾는 고런 OPT 비자예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쵸, 그쵸. 거예요? 음. 나라마다 인제 부르는 명칭은 쪼끔씩 다를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또 다른 비자로는 바로 employment 비자예요. employment 비자는 뭐냐면은 이제 기업의 스폰서를 받고 내가 음. 인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고요. 미국으로 해 치자면 H-1B 비자. 그쵸. 음. 미국으로 치자면 H-1B고
있고 네. 다른 나라마다 명칭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비자는 바로 investor 비자나 아니면 스타트업 비자예요.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나라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자는 뭐냐면 인트라 트랜스퍼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한 몇 년 정도 일을 해서 그 기업의 중요한 인재가 됐다. 이럴 경우 이 기업이 이 사람을 다른 나라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나라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자가 바로 인트라 트랜스퍼 비자예요. 이런 옵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옵션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스텝이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포스트리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과정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인트라 트랜스퍼 비자로 갈 경우에는 한국이나 지금 현재 계신 국가에서 이제 뭐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그 회사를 통해서 가는 방법을 준비하셔야 되고, 사업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사업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로이먼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과 필요한 전문 지식과 그런 것을 쌓아서 회사의 스폰서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저도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 비자 종류에 대해서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해서 엄청 많이 혼자 공부를 했어요. 막 구글을 항상 켜놓고 비자에 대해서 옵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것도 많고 requirements도 다르고 준비할 서류도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 하나하나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도시 정해졌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비자 옵션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사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실님은 그럼 어떤 비자로 처음에 나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해외 나갈 때가 이제 싱가포르에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쓰는 기술 번역가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로컬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라면서 스폰서십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인플로이먼트 비자로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가 피부양자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자 비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 비자, E2 비자라는 비자인데 그 비자를 받고 제가 제 스타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와서는 캐나다는 저는 이제 영주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서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왔었기 때문에 그 F1 비자, 학생 비자로 왔다가 그 포스트 스터디 OPT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저한테 H1B 비자, 그러니까 취업 비자, 임플로이먼트 비자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회사에 제가 이렇게 발을 담고 너무 오랫동안 일하기가 좀 그래갖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간다로 떠났죠. 우간다 대단한 것 같아요. 우간다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안 되겠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때 이제 비자 옵션들을 엄청 많이 고민해. 별의별 비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많이 봤는데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또 되게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 H1B 비자, 취업 비자를 해주시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도널드 트럼프 시대 때 그때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첫 번째 러터리가 그 제비뽑기라고 하나요? 그 제비뽑기 그게 first 그 라운드인데 그것만 통과하면은 웬만하면은 2차가 다 된대요. 그 2차부터는 자격 요건을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first 라운드 러터리를 통과하는 게 운이니까 이거는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인가 2인가가 떨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붙었어요, 다행히. 근데 그 2차에서 그러니까 파이널 디시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부 쪽에서.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그냥 계속 기다리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연신인처럼 투자 비자, 사업자 비자, 사업자 비자로 여기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저희가 선택하는 거 말고도 뭐 J1 비자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그 밑에 이제 하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나라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미그레이션 웹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그레이션 웹사이트에 가서 공식적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랄게요. 맞아요. 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이제 이민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이민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뭐 비자에 대해서 사실 제 영상에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맞아. 또 이제 법적인 문제도 많고 그런 그 이민 관련 변호사 분들께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 맞아요. 개인의 그런 백그라운드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이 네. 작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이 진짜 많이 작용해요. 그쵸. 운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함부로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비자 옵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비자 같은 경우는 좀 비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세 번째 준비사항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서머님 비디오를 통해서도 한번 링크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링크드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리크루터들의 80% 이상, 거의 90%에 가까운 그 리크루터들이 이력서를 받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링크드인을 확인을 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가 잘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은 굉장히 신뢰감을 주기도 힘들죠. 요즘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미국 그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때 네. 컨설팅 회사는 뭐 막 그렇게 엄청 큰 뭐 EY라든가 맥켄지 이런 데 빼고는 조금 작은 규모의 네. 컨설팅 회사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네. 같이 모여서 링크드인에 들어가요. 그쵸.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이력서 외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링크드인은. 레주메나 커버 레터는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진 거라면 링크드인은 그 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제가 진짜 그 링크드인을 그 강력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이력서나 그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전에 맞아. 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중요시했던 것들, 그런 맞아요. 것들을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맞아요.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진짜 다양한 포맷으로 맞아요. 자신을 셀링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보물 같은 플랫폼이니까 모두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진짜 보물 같아요. 저도 제 링크드인에 올려놓은 게 이제 저의 일을 통해서 어떤 마케팅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신문 기사가 실렸다거나 그 그쵸. 회사에 대한 음. 아니면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뭐 신문에 실렸다거나 그러면은 그거 링크를 걸어놔서 그쵸. 걸어놓은 그 사진이 같이 따라오니까 링크드인에 그쵸. 보여지니까 좀 비주얼리도 굉장히 좀 예쁘게 음. 변하는 것 같고 이제 또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레주메에다가 사진을 안 넣잖아요. 그쵸. 근데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프로파일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는 막 포샵 해가지고 너무 다 이렇게 너무 예쁘고 멋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음. 미국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진짜 그 사람의 딱 그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느낌과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고용주 혹은 리크루터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쵸. 그리고 지금 방금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퍼스널한 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링크드인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에 들어가서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국가 아니면은 포지션,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커넥션을 맺고 퍼스널 터치를 더하기도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보면은 저희 둘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둘도 이제 링크드인 상에서 서머님을 저도 팔로우 하다가 이제 저도 연신님을 팔로우 하다가 얘기를 시작한 게 링크드인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를 때는 큰 믿음을 한꺼번에 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링크드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했고 이런 경력을 쌓아왔으면 이런 것들을 가치를 두고선 지금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맞아요.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영시 하면서 이제 링크드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네. 커넥션을 닿아서 링크드인으로 진짜 연을 맺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막 나중에 저희 뭐 기회가 되면은 같이 일해봐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쵸, 그쵸. 신세계 여러분 링크드인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해외 취업해서 뭐 포지션 채용 공고 이렇게 찾지 마시고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 그다음에 그 자신이 타겟으로 하는 현지의 플랫폼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아래 링크를 통해서 걸어놨으니까 그 리스트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어떤 사이트에서 뭐 채용 공고를 찾으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필수 준비 사항 3가지 중에 3번째 거 링크드인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링크드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에피소드 정말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그 모든 리스트와 웹사이트들 그 설명란에 해놓을 테니까요. 찾아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유현실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업플라이라는 회사 웹사이트도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이 있나 이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또 어플라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링크드인에 대한 활용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